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대인관계 중에서 호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대처하고 이야기하길래 호감이 있는지, 혹은 내가 싫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호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일단 호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죠? 잘생겨야 하나요? 아니면 목소리가 좋아야 하나요? 아니면 몸이 좋아야 하나요? 잘 웃거나 유머러스해야 하나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잘생겨야 해요, 이미지가 좋아야 해요, 제 스타일이어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호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타고나야 하는 기질이 있는 건가? 얼굴이든 몸이든 목소리든 아니면 어떤 이미지든 옷을 잘 입든 이런 것들을 타고나야 하는 건가? 라는 어떤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사회심리학 범주에서 대인관계, 특히 호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들을 같이 나눠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호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호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일단 물리적 근접성 효과라고 합니다. 물리적 근접성이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 가까워졌다? 가깝게 지낸다? 이런 뜻이 있을 수 있는데, 물리적 근접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근접성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접성 효과는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주 보면 정든다. 예, 자주 보면 정든다. 이 말이 맞죠? 이게 왜 어떻게 우리가 호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정이 드는 것이 호감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호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이 있었어요. 모어랜드와 비치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1992년도에 대인관계에 대해서 호감에 관련해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1992년이면 조금 오래됐죠. 그래도 아직까지 쓰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심리학 실험들 중에서 이거만한 실험이 없거나 아니면 다 비슷한 실험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낯익은 얼굴이라고 하는 근접성 효과에 관련된 실험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그 실험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요즘에 개강 시즌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개강이 조금 미뤄지긴 했죠. 개강을 하고 나서요, 수강생들과 함께 여학생 4명을 배치합니다. 이 여학생 4명은요, 수강생들과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여학생 4명이 수강을 하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학생은요, 출석을 한 번만 시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여학생에게는요, 출석을 10번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학생에게는요, 출석을 15번을 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학생에게는 출석을 한 번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실험의 통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요, 이 호감을 느끼는 것들이 눈을 마주치거나 나한테 관심이 있나? 날 왜 쳐다보지? 날 의식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학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에게 이 여학생 4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인상은 어땠는지, 그리고 느낌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요, 다 알겠지만 우리가 출석 횟수와 정비례하겠죠. 네, 출석을 가장 많이 한 여학생 3번,
15번을 출석한 여학생 3번에게 더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재밌고 자신들과 비슷한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섞지 않았는데 15번 횟수를 노출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근접성 효과, 단순 노출 효과만으로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지가 좋아야 하고 잘 웃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근접성 효과 하나만 본다면 호감을 느끼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호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오류들을 범하시면서 호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이요, 일단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사회적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적 거리라고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장 친한 사람, 그리고 연인, 가족들은요, 내 30cm 안에 물리적 거리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요, 그거보다 조금 더 먼 친구는 1m 안에 들어옵니다. 완전 모르는 사람은요, 1.5m, 2m 밖으로 나가야만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사회적 거리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깨지거나 내 범주로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지하철에 사람이 많으면 30cm보다 더 줄어드는 경우에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어떤 긴장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를 침범하면서 호감을 느끼려고 하면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호감보다는 안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는 순간 나의 호감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낯익은 얼굴 실험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쳐다보지 않는다. 시선을 주지 않고 다른 통제를 다 막아버리는 것. 그런데 내가 단순히 노출하는 효과만으로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다, 지적이고 매력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삼성 SDI와 함께 실험을 하나 했었어요. 한 2010년 좀 넘어서 실험을 하나 했었는데, 사회적 거리가 과연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불편감을 줄 것이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삼성 SDI와 함께 방송 촬영을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실제로 그 강남역 그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갑니다. 아주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요. 다가가서 정말 30cm 안으로 들어가서 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쳐다보고요, 한 3초 이렇게 쳐다보고 한 2걸음 물러섭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상한 낯선 이가 자신의 공간을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사람한테 호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호감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만들고 나서 호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단순히 노출하는 건데, 호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침범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호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안전하다라고 하는 공간이나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면서 내가 호감을 표시하거나 혹은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해서 저 사람의 시선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자주 마주치는 그러한 단순 노출 효과를 낸다면 우리도 호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가 이제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호감을 느끼는 것을 별개로 보기 싫은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 제가 상담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에서 계속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을 일으켜가지고 잘리거나 본인이 스스로 나오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자신의 어떤 직무 역량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사람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어딜 가도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요, 나와 마찰을 빚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찰을 빚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그거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무시를요, 무관심이 아닌 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대가 뭐예요? 자신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싫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낮게 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시하세요, 벽을 만드세요, 내 공간 안에 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라는 의미는 무관심하라는 이야기지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거리감 있게 대해야 하고 말 섞기 싫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겁니다. 병준씨 이런 거 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고 막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예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그냥 무관심이에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대답은 해주되 내가 더 이상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이게 무관심이고 무시인데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그래서요. 안 물어봤거든요. 심지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대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이런 방법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과 틀어지는 것 이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좋지 않은 호감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시가 곧 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무관심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대답은 해주고, 아주 형식적인 대답이죠. 형식적인 대답을 해주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유지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을 긋고 무시, 무관심, 이렇게 이퀄이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시는 곧 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싫은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 있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 단순 노출하지 않으면 되죠. 반대로, 그쵸? 그리고 안 보이는 공간에 내가 오히려 호감이 있어야 하는 공간에 가서, 호감을 내가 줘야 하는 공간에 가서 단순 노출 효과를 내신다면 충분히 우리도 호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인관계 중에서 이제 호감 있는 사람과, 그리고 호감을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고요. 호감을 주고 싶은데 어떤 오류들이 있어서 호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들,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시하는 사람들,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무시하고 있다. 이 무시가 무관심인지, 혹은 나는 어떤 사람에게 하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